우선 이제 몇 가지 기호들 체크를 할 거고, 그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진 않아. 엄밀하게 정의되는 거 이제 대학교 과정 갔을 때 얘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부 적당히 이런 의미이다 라고 파악하는 거에서 끝나거든. 일단 저렇게 표현이 하나 등장해. 이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l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이거든. x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일정하게 l에 가까워지더라, 그러면 fx는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극한값은 l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 전혀 와닿지 않지. 그래서 그냥 그래프 하나 보면서 가자.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잖아. 그치? 다음 x가 1일 때는 y값 2인 것도 알고 있거든. x가 1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1이 아닌 다른 점에서 스타트를 해보는 거야. x가 1이 아닌 1보다 작은 어떤 x값에서 시작을 해보자. 그 점은 항상 그래프 위에서만 움직여. 그래프에 이제 줄 하나, 그 파이프라인 하나 있는 거고, 여기 가운데 구멍 뚫린 구슬 하나 딱 꿰어 있는 거야. 우리는 짝대기 여기 잡고 이제 이 짝대기 끝을 잡고 x가 1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이면 구슬은 알아서 레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가 1이 되도록 이 점을 이동시켜주면 점 자체는 선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럼 y 값은 여기 어떤 값부터 시작하고 점점 커지면서 2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져 가겠지. 그리고 반대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스타트했을 때 이 점에서 시작해서 x가 1 되도록 움직이면 점이 이렇게 요 점을 향해서 움직여 가지. 그때 y 값은 점점 작아지면서 똑같이 2에 가까워져 가지. 이런 경우에 얘를 이렇게 쓰고,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x가 1일 때 극한값 2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부분이 갖는 어떤 의미 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절대로 1에 도착은 못한다가 전제가 돼. 2라고 같아지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저거 관련해서 이제 그림 두 가지를 추가로 더 보자. 이번에는 fx를 식으로 세팅을 해볼게. 저런 함수를 생각해 보자. 앞에 거하고 다를 게 뭐지? 약분하고 하면 똑같아 보이지. 근데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우리가 쓰는 수학 체계에서 분모가 0 되는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x에 1을 대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분하면 x 플러스 1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저거하고 그래프 거의 똑같은데 여기 점 하나 빠져 있어. 그러니까 1일 때 2가 되는 요 점 하나는 지금 아예 정의가 안 되니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이쪽에서 갈 때 이쪽에서 갈 때 양방향에서 다 생각해 보는 거고, 이쪽에서 갈 때 이제 2에 가까워져 가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갈 때도 위에서부터 2를 향해서 함수값이 줄어들면서 2에 접근해 가지. 근데 1에 도착 못하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어차피 저긴 도착 못할 점이거든. 그래서 그냥 극한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 똑같이. 그러니까 x가 1일 때가 안 생기기 때문에 1일 때 함수가 정의되건 안 되건 그건 상관이 없다. 하나 더.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자. 이번에도 아까하고 비슷한 그래프인데, 이제 1일 때 2라는 점은 비어 있는데 그때 3이라는 함수 값을 갖는다라고 아예 새로 세팅을 해줬어. 그래프 갖는 의미 알겠지? 1일 때의 함수 값은 3이다.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 나올까? 2가 나와. 어차피 1에 도착을 못하기 때문에 1일 때 함수 값이 어디 찍혀 있든 영향을 안 받아.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야.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이때 극한값 그냥 2가 나온다.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념이 이 정도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 극한값이 갖는 대략적인 의미. 근데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발산한다 라고 표현해.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거든. 근데 발산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수렴하는 걸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배우게 돼. 그게 함수의 극한에서 뒤쪽에 나오는 계산 형태들이야. 자, 수렴하는 거,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애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발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가 이제 발산한다 라고 표현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챙기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할 건데, 어디선가 많이 봤던, 빨리 배우고 싶었던 그 기호야. 무슨 기호지? 무한대 기호야. 무한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한대 기호는 알고 있어. 진짜로 그냥 무한대 기호고, 이 무한대 기호는 크기가 대빵 큰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 기호야. 저거 수가 아니야. 상태 표시하는 기호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허용되는 상황들이 생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무한대하고 무한대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크냐, 이런 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같은 거 아니냐? 아니야. 얘도 대빵 크고 얘도 대빵 커서, 그 대빵 크다는 거 알고 있는데 두 개 같은지 아닌지 비교는 못해. 그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은 그림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점 하나 x값 잡은 다음에 요 x값이 대빵 커지도록 이쪽으로 계속 옮겨가 보는 거야. 그럼 y값도 계속 커지기만 하겠지. 그럴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고 기호로 저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 이 등호 기호는 원래 수하고 수를 비교할 때만 쓸 수 있는 기호인데, 예외적으로 지금 표현 간단하게 하려고 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등호가 정말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으로 표현 가능한 세팅이야. 다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무슨 의미지? 무한대는 항상 양수인 기호거든. 절대값이 대빵 큰 어떤 양수인 상태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절대값이 큰 음수인 상태, 그러니까 대빵 작은 상태, 그렇게 표현 의미를 가지겠지. 그럼 여기선 이제 그래프 따라서 점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상황이야. 그럼 y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네. 그래서 y값은, 이때 y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기호 허용을 해줘. 등호 표현을 허용을 해줘. 그럼 무한대 기호가 있으면 무한소 기호 이런 거 있을까? 무한소란 개념은 있을까? 저 개념 가지고 좀 많이 싸우긴 했었어. 내가 수학 전공자는 아니라 가지고 명확하게 된다 아니다 라고 내가 아는 레벨에서는 이제 저거 표현 안 하고 극한 세팅하려고 뭐 이제 이런저런 논법들이 나왔고, 그래서 무한소라는 개념은 없는 걸로 하다가 뭐 1900년대 들어가지고 무한소라는 개념이 다시 도입이 돼갖고 그거 갖고 뭐가 진행되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 내가 아는 레벨에서는. 무한소를 예전에 이제 교과정에서도 무한소에 해당되는 기호를 쓰던 적이 있었어. 무한소 기호 이렇게 생겼어. 근데 문제가 생기겠지. 0하고 구분이 안 돼. 0을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0하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문맥상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 생겨. 저 0이 무한소 0 상황이냐 레알 0이냐. 무한소 0은 그냥 대부분의 상황에서 0으로 처리가 되는데, 대부분의 상황이라고 하긴 그렇다. 그냥 뭐 이제 0하고 같은 것처럼 처리되는 상황이 있는 반면, 저게 이제 무한대하고 만나게 되면 딱 그 속담 티끌모아 태산, 그 상황. 0이 대빵 많이 모였는데 그게 어떤 값을 가지게 되거나 아예 무한대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게 역시 뒤에서 배우는 부정형이라는 것 중에 하나를 구성하게 돼.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수업 후반부에서 주로 하게 될 거는 이제 함수값에서 저 무한소가 하는 역할, 저 무한소가 언제 떨어져 나가고 저 무한소를 어떻게 이렇게 그 정확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극한 계산에서의 포인트 키가 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게 될 거야. 자, 우선 저 상황에서는 극한값이 되게 심플했었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하나 보자. 여기 함수가 이제 y는 fx라고 하자. 이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가보는 건데 왼쪽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일단 1보다 왼쪽에 있는 어느 점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x가 1이 되도록 점을 움직여 보면 y 값은 점점 커지면서 점점 2에 가까워져 가지. 근데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스타트 하니까 이쪽에 있는 점에서 스타트 하니까 이렇게 가잖아. 이때는 y 값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3에 가까워져 가지. 그치? 그럼 극한 값은 얼마? 수학에서는 이런 경우 되게 심플하게 처리해. 한 가지로 표현 안 하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1일 때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냥 갖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자, 좌극한은 초록색하고 파란색 중에 뭐겠니? 초록색이야. 왼쪽에서부터, 더 작은 쪽에서부터 가면서 만들어진 극한. 오른쪽에서부터 가면 다른 데 도착하게 되지. 걔가 우극한이야. 그럼 쟤네들을 기호로 표현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도착 지점이 1보다 조금 작은 데 도착해. 절대로 1에 도착 못한다 그랬잖아. 최종적인 값이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파란색 상황에서는 최종적인 값이 1보다 조금 커. 아주 커. 아주 커가 아니고 아주 조금 커. 마음이 많이 급하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1일 때 극한값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x가 1로 가는데 이제 왼쪽 극한, 좌극한 표현할 때 1보다 조금 작은 상태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게 돼. 1 마이너스 저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때 극한값은 2가 된다. 그다음 오른쪽에서 갈 때는 x가 1 플러스일 때 극한 이렇게 표현해. 1보다 조금 큰 상태가 된다. 얘는 3 이렇게 표현하게 돼. 여기까지는 대충 납득할 만하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았던 거지. 그래서 이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라는 거 정의 자체가 저걸로 다시 재정의가 되겠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건 뭐 거의 자동 그 구문이거든. 극한값이 존재한다. x가 a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a일 때 우극한과 a일 때 좌극한이 같아. 오케이? 아까 저 무한소영이라고 해놓고 지금 아직 등장을 안 했지. 이게 너네가 푸는 프린트에 이제 옛날 표현이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기출문제 몇 년도 버전이냐에 따라 문제 표현이 좀 다른 게 있거든. 이게 저번 교과과정까지였나? 저번까지였나? 교과과정 바뀔 때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를 1 빼기 0, 1 플러스 0 이렇게 표현하던 시절도 있었어. 그리고 저게 조금 더 처리하기 좋은 측면인 문제들도 있거든. 요때 요 뒤에 붙어있는 0들이 무한소형이야. 1에서 어느 아주 작은 양수값만큼 빠진 값. 요거는 1에서 어떤 아주 작은 양수값만큼 더해진 값. 근데 지금 너네가 쓰는 표현에서는 요 0은 생략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안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서 조금 애매하게 막 섞여서 등장하는 게 가끔 이제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고 x가 마이너스 0으로 갈 때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그래. 요것도 이제 교과정 바뀔 때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의미상으로 적당히 이해해주면 돼. 0보다 살짝 작은 상태 얘기하는 거다. 0에서 좌극한 의미하는 건가 보다. 그 정도로 인식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 요 리미트 기호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 좀 전에 했던 걸 순서를 이렇게 잡아보자.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값을 추적을 해볼 건데 1에 도착 못한다 그랬지.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y값 2에 도착할 수 있겠니? y값도 2에 도착 못하는 거지. 2보다 조금 작은 상태겠지. 그래서 이때 y값은 2 마이너스가 돼. 밑에 상황은 x가 1 플러스일 때 fx의 극한은 얘는 3에 가까워지지. 근데 마지막 상태가 3보다 조금 작지.
그래서 3 마이너스야, 이것도.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 좀 야매로 쓸 기호를 하나 세팅할 건데, 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를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할 거야. F1 마이너스로 표현할 거야, 요 상태를. 그 F1 마이너스는 2 마이너스인 거고, F1 플러스는 3 마이너스인 거고. 수업용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쓸 거야. 편한 게 좋은 거라. 리미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 리미트가 붙는 순간 얘가 떨어져 나가. 이때부터는 레알 2야. 정확하게 2야. 리미트가 붙으면. 더 이상 뿔마가 없는 애야. 정확히 2야. 여기도 리미트가 붙는 순간 얘가 떨어져 나가서 정확히 3이 돼. 그러니까 이 기호하고 이 기호가 지금 다른 상황이라는 거야. 이 기호는 리미트 처리를 하기 전 단계를 표현하는 기호야. 함수값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챙겨서 가는 기호고, 리미트까지 하게 되면 저게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돼. 그 리미트 처리가 언제 되는가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돼. 일단 여기까지 대충 할 만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은 좀 안 좋지. 좀 이따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 그럼 아까 이제 다시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함수가 너네가 배운 게 뭐가 있지? 별로 없지. 너네 배운 거 다 연속이거든. 좌극한 다항식은 자동으로 연속이거든. 연소가 아니고 좀 끊겨있는 함수 너네 배운 거 유일한 거, 이제 유리함수 배웠는데, 걔는 정근성 기준으로 이게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거라서 또 여기서 다룰 애는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대충 배운 내용 중에서 써먹을 만한 게 절대값. 좌우극한 문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네가 배운 아이템 중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절대값이란 개념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지만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는 가우스 기호. 걔네 둘이 여기서 계산 문제의 초반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돼.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처음 만났을 때만 조금 괴로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문제를 통해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예고는 했다. 좌우극한 관련해서 문제 만드는 아이템으로 주로 가우스 기호하고 절대값이 사용이 될 거다.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세팅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지? 한 번씩 구경하고 가는 게 낫겠지? 이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러면 바로 이제 말풍선 하나 딱 뜨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 보면 좌극한하고 우극한 같은 얘기다. 이게 자동 진행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좌극한하고 우극한 표현이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의 극한하고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의 극한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두 개 다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되는 게, 등호 기호가 나오면 양쪽에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 등호를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등호가 양쪽 값이 존재한다, 각각은 수렴한다라는 걸 보장을 해줘. 이게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표현이고, 얘네가 이제 하필 어떤 L이란 값으로 같은 거지.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수렴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같도록 만들라는 얘기고, 수렴한다 그래갖고 미지수 전주면 좌극한 우극한 같다는 얘기니까 그거 갖고 식 2개 만들 수 있겠다. 식 1개 만들 수 있겠다. 좌극한은 우극한 하는 형태로 식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될 거야. 자, 하나 봅시다. 일단 절대값을 구경하고 넘어가자. 요거 두 개의 극한을 조사해 보자. 초반에 이제 조사해 보시오.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극한이 존재하는지 조사해 보시오. 뭐 이제 그런 컨셉이거든. 존재하면 구하시오. 그렇게 되는 건데,
딱 교과서 레벨의 문제인 거지. 요즘 교과서라고 하면 요즘 허용되나? 아직도 교과서지. 자장면은 이제 짜장면이 됐는데. 자, 의미 없는 절대값 기호도 있어. x가 2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2.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절대값이야. 왜냐하면 x가 2 근처일 때 얘는 그냥 1 근처에서 놀잖아. 부호가 양수로 픽스돼 있지.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상황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x가 1 근처에서 1을 뺄 건데, 이게 1보다 조금 큰 거일 때, 그러니까 우극한 상황에서는 얘가 양수고 좌극한 상황일 땐 얘가 음수야. 그럼 양수 음수에 따라 절대값 풀 때 부호가 그냥 나오느냐 마이너스가 나오느냐가 다르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 x가 1 플러스일 때는 얘가 양수거든. 1보다 조금 큰 거에서 1 뺀 거라서 뭔가 조금 남지. 그래서 양수라서 분모가 그냥 x 빼기 1로 풀리고 분자는 x제곱 빼기 1이고, 그래서 약분하면 x 플러스 1 되고, 그래서 x가 1 플러스로 갈 때 극한 구하는 거고 대입하면 2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구체적인 계산은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일단 절대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경하는 거야 지금은.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얘가 1보다 작아서 1을 빼게 되면 음수가 돼버려. 그럼 절대값 기호가 풀리면서 마이너스가 붙어버리겠지. 그럼 위에는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고, 약분하게 되면 밑에 마이너스 생긴 게 있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역시 여기 1 들어가면 2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려. 최종 단계에서 요게 2 마이너스인데 뒤에 붙어있는 찌꺼레기 마이너스는 리미트 기호가 떼줄 거니까. 구해보니까 지금 다르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좌극한 극한이 달라서. 얘도 보여주고 싶은데 계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갖고 일단 절대값이 이런 역할을 한다 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여기서는 아무 영향 안 미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가 부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만 절대값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못 쓰게 막아놓으니까 선생님들이 길게 풀어서 써주지. 가우스 기호 못 쓴다고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fx는 x를 넘지 않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어차피 이거 써줄 때도 항상 괄호 안에 단 하고 써져 있었거든. 근데 그냥 함수 이렇게 재정해 해주면 돼. 근데 제주지역 선생님들은 또 그냥 선을 넘으시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가 교과전에서 빠졌다는 거 그냥 인식을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 심플하게. 내 심정도 그래. 굳이 이렇게 길게 쓰느니 그냥 가우스 기호로 써버리고 말지. 아니면 이거보다 심플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거든. fx는 x의 정수부분. 그러니까 내가 가우스 기호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표현은 사실 이거거든. 길게 생각하지 마라. 가우스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x의 정수부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연습 좀 하고 넘어갈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연습. 가우스 1.7 이러면 얼마? 1이야. 1.7이 정수부분 찾는 거거든.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1.7 이러면? 우리나라 교과과정 좀 사악한 게 이거야. 정수분, 소수분 중3 때 열심히 했었잖아. 근데 그때 음수인 거에 대해서는 정수분, 소수분 제대로 안 했었거든. 근데 그 내용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됐었냐면 예전엔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라는 쪽으로 연결이 됐었어. 그게 결국 상용로그의 정수분, 소수분이거든. 지표와 가수라는 표현 사라지면서 너네는 정수분과 소수분이라는 표현으로 배우긴 했어. 근데 거기서도 엄밀하게 세팅 안 해줬지. 중요한 게 소수 부분은 항상 0에서 1 사이의 양수로 세팅이 된다가 중요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1.7이라는 수를 마이너스 1 빼기 0.7로 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더하기 0.3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정수 부분이 먼저 세팅이 되는 게 아니고 소수 부분이 먼저 세팅이 돼. 소수 부분이 양수로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이쪽 표현이야. 소수 부분이 0.3이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돼. 이걸 다시 수직선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1.7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이 표현은 마이너스 1에서 이쪽으로 간 걸로 본 거고, 이 표현은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간 걸로 본 거지.
이 표현으로 보는 거야. 마이너스 1.7 기준으로 더 왼쪽에 있는 정수 읽어라. 애초에 정수일 땐 그냥 그 자리, 정수 아닐 때는 바로 왼쪽으로 끌려간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로 끌려간다. 딱 그 정도 이미지로 생각하면 돼. 정수일 때는 그냥 그 자리 픽스야. 내가 크지 않은 이거 엄밀하게 처리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고 일단 왼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볼까? x가 3으로 갈 때 가우스 x. 자, 역시 딱히 의미 없는 상황 하나를 같이 볼게. x가 3.2로 갈 때 가우스 x. 이 두 개 상황 비교해보자. 우선 밑에 거 먼저 보면 3하고 4가 있는데 3.2는 여기 있어. 그럼 좌극한 생각하면 이제 이쪽에서부터 점점 3.2에 가까워지고 있지. 가우스 딱 씌우면 왼쪽에 있는 정수로 끌려가겠지. 어디로 끌려가겠니? 3으로 끌려가지. 오른쪽에서부터 열심히 가까워져 가고 있었는데 가우스 씌우는 순간 어디로 끌려가니? 똑같이 3으로 끌려가지. 그래서 얘가 정수가 아닐 때, 이 안에 이게 정수로 안 갈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호야. 그냥 극한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대입해서 써본 가우스 3.2 뭐 이렇게 된 상황인 거거든. 얘 그냥 3 이렇게 되고 끝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야. 가우스 안에 정수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 이 상황일 때 이게 정수보다 조금 큰 상태인지 조금 작은 상태인지 따라서 값이 다르게 돼버리거든. 저것 때문에 가우스 기호가 여기서 맨날 문제에 등장을 해. 자, 3 기준으로 2하고 있고 2가 있고 4가 있을 거야. 일단 좌극한 생각해 볼게. x가 3으로 가는데 3-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거 이제 약식으로 내가 이렇게 써버릴게. 그러니까 가우스 3-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가우스 3- 상황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3향해서. 근데 3에 절대 도착 못하지. 근데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 버려. 가우스 기호 씌워지는 순간 어디로 끌려가? 더 작은 쪽으로 왼쪽으로 끌려가 버리지. 지금 리미트가 아직 작동하기 전이어서 그래. 리미트는 맨 마지막에 작동할 거거든. 가우스를 먼저 처리하고 리미트를 씌울 거거든. 그래서 여기로 끌려가 버려. 뭐 알겠? 그래서 얘가 2가 돼버려. 그 다음 오른쪽에서 가면 x가 3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는 오른쪽에서 3을 향해서 가고 있지. 도착은 못하는데, 영영 도착은 못하는데 그냥 3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 그때 가우스 딱 씌워지면 바로 왼쪽으로 끌려가지. 많이 끌려가지도 않겠네. 그래서 도착 지점이 여기가 되지. 가우스 기호 나왔을 때 가우스 안에가 정수일 때는 좌극한일 때 우극한일 때 이렇게 값이 다르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이제 그 정수일 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저걸 이용해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함수식 형태로 구성해갖고 이제 문제들이 구성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생각할 때 기본 요소들이 되는 건데,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가우스 x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정수 n으로 갈 때 이게 n-일 때는 그러니까 좌극하는 n-1이 나오고 우극하는 n이 나온다. 그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뭔 소린가 싶을 것 같아. 난 그냥 한번 구경시켜 주는 거고, 일단 지금 투어 중이야. 관광 중이야. 나중에 여기 다시 와야 돼. 뭐 이런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 정도에서 잠깐 끊었다가 가자. 요 정도에서 한번 멈췄다가 조금 있다가 한 10분쯤 후에 이제 극한값들 가지고 합성함수의 극한, 그래프에서 극한값 찾고 합성함수의 극한 찾고 좀 변형된 극한 찾고 이런 그 실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쪽으로 넘어갈게.